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회복력? 이게 한글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회복력이라 해야 돼. 회복 탄력성? 그치. 회복 탄력성이죠. 여기에 대해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뭐 리질리언스 그래서 뭐 S 뭐 이렇게 실제로 이 개념 자체가 내가 책은 안 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의 무슨 긍정심리학이라고 있대. 맞아. 요즘 유명하더라고 심리학 쪽에서는. 여기에서 이 개념이 처음 나왔더라고. 그래서 뭐 약간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어떤 고난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약간 뭐 내면의 뭐랄까 근육?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속성?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속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이름을 부여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람이 인생이 좀 누구나 그렇지 뭐 한없이 꺼질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맞아. 그럴 때마다 이제 여기 탄력성이 주는 좋은 점은 이 골짜기 이 꼭대기 말고 골짜기에 있을 때 약간 부스터 역할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치. 이 탄력성이라는 게. 이것도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어떤 연구 사례를 볼 때, 이제 같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같은 좀,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 사는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도 각자 다 이런 굴곡을 겪을 텐데, 그치. 보통 한 2대1 비율로, 한 3분의 1 정도가 좀 이런 걸 좀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대.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좀 타고난 거지. 타고났다기보다는 좀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타고났을 수도 있고 그치.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탄력성이 좋은가를 또 이제 막 많은 심리학자나 뭐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내가 이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살짝 뒤져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장사하기 좋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심리학이 좀 그런데 그치.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메소드. 원래 또 메소드 좋아하잖아. 이게 또 장사하기 좋아. 그러니까 메소드가 엄청 많어. 와 심지어 한국 블로그에도 많어. 그럼 보면은 다 무슨 심리 상담가야. 다 막. 맞아. 또 이게 뭔가 우울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뭔가 막 믿음을 줘가지고 이걸로 막 치료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별의별 메소드가 다 있어. 솔직히 말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지 않아? 그치. 뭐 연구를 오래 했으니 올해 또 역사학계 돼서 그런지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더라고. 근데 솔직히 그 방법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좀 내가 중요하게 봤던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마인드셋 같은 개념도 있었고, 어쨌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메소드 자체는 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뭐 한 5가지 추렸거든? 5가지. 이게 솔직히 근데 방법이라기도 애매해. 그냥 내가 좀 봤던 것들, 내가 어쨌든 봤던 자료들은 약간 연관되어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좋은 방법, 이게 솔직히 방법이라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5가지 이 회복 탄력성을 약간 좀 뭐랄까 기르는 근데 이제 이 탄력성이라는 게 이런 거 원래 설명을 좀 넣긴 했는데 이거를 좀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뭐 별로 이런 개념 자체를 뭐랄까 사람들이 그런 거 뭐 왜 필요해 뭐 알아서 뭐 어쨌든 별로 중요시 않게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무슨 그 탄력성에 대한 당위성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굳이 뭐 한 3가지 꼽자면 그러니까 효과를 말하는 거지. 탄력성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길이 있으면은
분명히 원하는 길에는 이런 굴곡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탄력성이 있음으로써 이런 길을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다. 결국 극복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돌발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전 중에 하나라는 거다. 근데 이런 게 탄력성이 없으면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꼬꾸라져가지고 결국 회복을 못하는 거지. 이런 탄력성을 바탕으로 회복을 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벤트 통제를 못하잖아. 이벤트 통제를 못하는데 나는 통제할 수 있잖아. 그치. 결국 회복 탄력성은 이제 자기 자신에만 관련된 맞아.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사항은 분명히 타임이 있을 거야. 사람이 관계를 맺다 보면은 그치. 그러면 분명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통제 못하는 그치. 이런 사람들이랑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나의 뭐랄까 폭력으로 다가간단 말이야. 심리적으로나 그럴 수 있지. 육체적으로나. 그럴 때 이런 탄력성이 좀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좋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뭐랄까 뭐 예를 들어 뭐 우울증이나 어떤 안 좋은 상황들. 근데 이거를 분명히 극복은 할 수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탄력성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애초에 시작이 작은데 이런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런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빠르게 극복하고 치고 올라가는데 이 탄력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쌓여서 결국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로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감정이 왔을 때 처음에는 작을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습관도 잘 안 돼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점점 커지는 거야. 자기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지. 그래 이런 탄력성이 애초에 좀 큰 사람들은 빨리빨리 벗어난다는 거지. 이런 걸 극복을 한다는 거지 결국. 맞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뭐 간추면 세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회복 탄력성이 좀 중요하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탄력성을 어떻게 기르냐.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뭐랄까 사실 막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뭐랄까 좀 막 많은 상황을 탓하게 된다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이 탄력성을 가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약간 좀 믿음? 이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냐면 파서블 영어 쓰기 쉽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게 결국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좀 바탕이 돼야 이 탄력성을 기르는 첫 번째 기반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되게 막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뭐 되게 여기 뭐 이렇게 목록을 적어놨는데 질병, 외로움, 우울증, 뭐 재정적 파탄, 중독, 뭐 아무튼 막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 근데 이게 잘 찾아보면 분명히 극복한 사례들이 엄청 많어. 그치. 진짜 많어. 찾다 보면 사람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마인드를 처음에 어떻게 가지냐면 분명히 내가 살다 보면은 되게 막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막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든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감정이 쏟아지면은 정말 막 더 다운돼서 희망조차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리마인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떤 리마인드냐면 나 스스로 아직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항상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조차 이게 의식적으로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힘들어. 그래서 이런 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안 좋은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지. 사람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지. 약간 순서가 좀 반대로 된 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보통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는 이제 가능성을 못 찾을 때 글로 가는 거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가능성을 찾고자 했는데 자기 어떤 참고 경험이나 자기 어떤 내부 시스템 속에서는 가능성을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찾는 순간 우리한테 더 이상 그게 그러니까 고통은 맞지만은 그 지속되는 고통은 아니거든.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인 거거든. 근데 가능성이 없으면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면서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게 그치, 그게 맞는데 맞지. 근데 내 말은 이 마인드를 계속 리마인드하는 거지. 계속 네 말대로 구렁텅이로 빠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메소드야. 맞아, 메소드야. 메소드야. 근데 이게 되게 뭐랄까 중요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결국 약간 뭐 긍정이야 결국. 아까 이제 정민이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결과일치성 질문들을 던졌을 때 그 던지는 질문들이 작용을 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이제 믿는 것도 저런 거에 해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큰 관점에서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주 막 디테일까지 들어가서 이럴 땐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가능성을 만약에 못 찾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나 온갖 방법 다 시도해봤는데 안 돼. 나 진짜 방법이 없어.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몇 가지나 시도해봤는데? 그러면은 한 100가지 해봤어? 그러면은 한 2가지? 이렇게 하는 순간 자기 의미가 바뀌는 거야. 그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는 나는 모든 걸 다 시도해봤어 해서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야. 나는 모든 걸 다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앞에가 떨어져 나간 거지. 이거 시도해봤는데 안 됐어. 얘 말이 맞아. 그게 테크닉이라는 거야. 그런 부분. 여기에 관련된 글도 본 적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추적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몇 개 안 했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질문의 한 가지 테크닉인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불가능이라는 믿음을 그럼 어떻게 깨냐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깨는 방법은 구체성을 가지는 수밖에 없는 거지. 몇 가지 시도해봤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우리 회사는 맨날 족같다고 회사 사람들 다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진짜 그러면은 회사에서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한 명도 없대. 그냥 한 명씩 그러면 얘기해보자고 하면은 괜찮은 사람이 나와. 찾다 보면은 안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우울하네. 우울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얼마나 우울해? 나는 맨날 우울해. 항상 우울해. 벗어날 수가 없대. 그러면은 밥 먹고 양치하고 똥 쌀 때도 우울해. 똥 쌀 때도 우울해. 그때는 좀 이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우울해서 우울한 상황들도 있고 아닌 상황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가 되는 그런 식으로 믿음을 조금씩 깨나가는 거지. 이어서 말하면 두 번째는 이 글 때문에 진짜 한 며칠을 다 뒤져봤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얘기하자면 내가 아까 지하철에서 말한 이 돈 테이크 퍼스널리 things personally 사실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지거든 지금은. 이게 내 해석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도 해석한 이해한 걸로 얘기하자면 이게 직역 그대로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되게 뭔가 안 좋은 슬픈 상황이나 화난 결정, 사건 이런 거에 내 개인적인 요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을 좀 객관화해서 보라는 얘기도 듣는 건가? 객관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아까 보면 인덱싱에서 보면 내 경험의 인덱스에서 해당하는 것만 골라갖고 딱 데이터 해갖고 딱 논리를 만들어냈잖아 내가. 수집을.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의도된 수집이라는 거지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일단은 다른 것까지 좀 얘기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나도 아직 이해도 약간 딸려. 근데 굳이 설명하자면 이 개인적인 요인이라는 게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나를 관련시켜 버리는 거야. 어떤 특정한 것에 그냥 무조건. 그러면은 이 불안하고 그랬던 게 되게 증폭되는 경향이 있대. 예를 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교통딱지 뗐어 내가. 이제 알겠다. 이거 이 얘기 유명하지 않냐? 아니,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나만. 왜 나한테만 머피의 법칙 같은. 그거랑 좀 달라? 조금 달라. 그럼 맞아, 얘기해줘. 아니 이게 어떤 거냐면 교통딱지를 받았어. 그래. 그럼 불쾌하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사람이 감정이 불쾌해 기본적으로. 근데 원칙에 따라서. 근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개인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교통딱지를 떼서 똑같이. 근데 마침 교통딱지 뗀 사람이 지금 여자친구의 화난 전 남자친구야. 그러면 이 불쾌감이 증폭이 돼 그냥 내 개인적인 그런 사유가 더 들어가면은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교통딱지를 뗀 거는 불쾌한 일이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정당한 일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게 껴버리면은 약간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여기서 그래서 얘기하려는 거야. 이게 결국 자기 개인적 요인이 끼게 되면 많은 걸 상상하게 되면서 더 증폭이 돼.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라서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교통딱지 뗀 게 아닌가? 그러면 처음에 그 외부적인 자극이 환경이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보면 필터링을 해서 들어올 때 그 필터 자체에서 분류 자체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지. 저런 것들이 증폭돼 갖고.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그 남자친구 본 거 자체가 기분이 만약에 좀 나빴으면은. 그러니까 나빴던 필터 자체가 한 번 더 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파형에서 보면 같은 파형이 뭉치면은 지금 증폭돼 버리는 것처럼 그렇지. 저런 것도 이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좀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는 좀 힘든 개념이다. 이게 결국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말하자면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 교통딱지 뗐는데 정말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뗐는데 실제로 화가 나서 뗐어. 근데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보기엔 회피가 될 수도 있거든. 이 상황을 회피. 그러니까 내 감정 자체에 대한 회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되게 지극히 특수한 일 아니야? 그런 거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다른 예를 들면 좀 보편적인 사례를 들어줘. 직장 상사가 지나갔는데 반갑게 인사를 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어. 되게 뽕시고 표정으로 하고 지나간 거야. 여기서부터 별의별 상상이 다 트는 거지. 이게 진짜 이 직장 상사는 예를 들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못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안 좋은 표정을 지나간 거였는데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무슨 잘못한 일 있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많이 했나? 경험했어. 그런 생각을 엄청 하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엄청 커지는 거야. 그렇지. 증폭이 되지. 증폭이 엄청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내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감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할 얘기랑 너무 비슷한 게 막 있는 거야. 근데 있더라고. 근데 어차피 그 지금 얘기하는 바랑 추구하는 바가 접점이 그래. 같아 있고 어쩔 수 없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맞아. 비슷한 거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근데 요거를 이제 잘 쓰면 좋은 게 어쨌든 개인적인 거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모든 거를 개인적인 걸 없애라는 건 아닌 게 이게 참 선택이 중요해. 그래도 선택이 중요한 게 뭐 퍼스널리 개인적인 거 아니면 아닌 거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약간 어떻게 이것도 결국 메소드 스킬이야. 근데 이거를 이런 상황을
배제해서 이런 개인적으로 된 상황을 없앰으로써 분명히 오는 좋은 점들이 많아 보통. 근데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흔히 말하는 내면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불운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 되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서 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걸 내 개인적인 요인을 일부러 보고 어떤 상황에 대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이걸 더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지. 그래서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대부분 상황에 비유하면 이런 실제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되는 비율이 굉장히 작다는 거지. 정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했던 뇌의 그 즐거움과 두려움 그 비율에 상관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욕구에 관련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좀 잘못했다는 판단을 하면은 일단은 그 상황에서 난 어떤 행동을 했어? 긍정적인 행동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일단은 보상을 못 받았잖아, 그치? 그에 대한. 그러면은 일단은 상사 잘못이야, 거기서는.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으니까 이 상황이 왜 일어났지? 물론 그 사람이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열받고 혼날 수도 있지만은 이해를 하고 싶은 뭐 욕구가 있다면은 이해를 하려고 하겠지 뭔가 찾는 거지. 근데 찾기 쉽지 않잖아. 맞아, 그렇지. 그러면은 내 잘못이 없는데 내 탓을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지. 이게 되게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뭐랄까 좀 뭐랄까 모든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약간 회피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냥 다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거야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오만 가지 해석이 다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원글도 좀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뭐 저 영어에 대한 지식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저 상황에 대한 저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의 그 해석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이분화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분화가 아니라 뭐 10분화가 될 수도 있고 100분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저게 그러니까 나를 발전하게 할 수도 있고 내 탓을 하더라도 나는 역시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안 되나? 이러면서 약간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괴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 좀 더 쩔어 이러면서 그래도 스킬인 것 같아. 그래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해석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참고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칙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습관적으로. 뭐 이런 뭐 해결책을 쓴다면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잖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헤어짐. 로맨틱 브레이크업. 로맨틱 브레이커. 이거 나중에 써줄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해석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은 누군가랑 관계가 깨졌다는 거는 그 사람이랑 호환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서로? 기본적으로 서로의 룰이 맞지 않는 룰이 거지. 맞지. 그래서 호환이 안 된다니까. 결국 그치, 룰이 다른 거지.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막 뭐라지? 내가 문제가 있나? 막 그런 거 힘들어진단 말이야. 내가 엄청.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그냥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냥 헤어진 거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별로 안 들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하나의 일단 스킬이지. 스킬이지. 결국에 이제 그 스킬의 목적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이 동택징 퍼스널이라는 말이 내가 구글로 엄청 뒤져봤는데
또 이런 마인드셋을 심리학 쪽에서 엄청 많더라고. 이런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결국 뭐랄까 좀 네,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 많이 쓰이고 보통 don't take it을 안 하고, 이 사람 왜 sing이라는 표현인지 내가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보통 많이 찾아보면 자료는 다 don't take it 퍼스널 똑같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이제 정의를 하는 어떤 현상이냐 부분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칭을 하기 위해서 띵이라는 걸 한 거지. 맞아. 같은 얘기.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런 거 하더라고. 일을 할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개인적 감정을 넣어서 막 일을 하면은 결국 어떻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대. 그치. 부정적으로 좀 편향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 정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면 결국 사람의 그 회복 탄력성을 되게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국 이런 걸 벗어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런 자료 똑같이 찾아보면 다 약간 이런 방식이야. 어떻게 벗어나냐를 얘기 안 해줄 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벗어나는 건 또 딴 얘기지. 거기서 그 얘기 내가 얘기하면은 누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딱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형성된 자기 뇌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러잖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야. 맞아.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제 저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니까 일반화를 되게 많이 시켜놓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을 할 때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해갖고 일을 하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더 이제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킨다고 하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 맞아,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뭔가 일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아까 슬리버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들어낸 것 자체가 좋다. 뭐 이런 감정들이 이입이 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거 이제 해석이 바뀐 거지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보통 말하는 거. 보통 이렇게 된다는 거지. 패턴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그래서 좀 그런 걸 줄이라는 거. 기분이 안 좋은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 그치. 맞아. 그 세 번째도 솔직히 일까다 말았는데 이것도 별로야. 하지만 말하겠어. 해석을 했으니까. 그래. 약간 이거는 좀 관련된 걸 찾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하나 말해주고 약간 피해자 마인드. 빅팀 후드라고도 얘기하던데. 그래 맞아.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는 게 결국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거든. 피해자의 사고방식. 이걸 없애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없애라는 거부하라는 거지. 이 피해자가 약간 사전적 의미가 범죄 사고 또는 뭐 기타 사건이나 행동을 이제 해를 입는 사람.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당하는 쪽. 그래서 이게 약간 피해자라는 마인드가 약간 수동적이야. 되게 수동적인 암시야. 그 얘기인 것 같았어. 되게 수동적인 암시를 줘. 그래서 보통 이런 피해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좀 기본적으로 패배를 그냥 좀 받아들인다? 이게 패배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외부 상황에 대해서 나는 한거 할 수 없어. 일단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이렇게 당할 수밖에,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를 나는 어찌할 수 없어. 내가 막을 수는 없어. 뭐 이런 말이.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뭐야? 피해를 받아들이는 거는, 인정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스타트는 좋을 수도 있어. 어쨌든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피해자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여기서 동정을 약간 요구하는? 좀 얘기가 피해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좀 갈린다기보다 좀 잘못된 게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야? 피해자 마인드 가졌다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맞아.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 그치? 그걸 빼먹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자 마인드라는 소리거든. 맞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 사고방식은 제외하는 요건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거는 이게 해당이 안 돼.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아까 사고방식? 이거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자유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치. 왜 저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또 잘 모르겠지만 많이 가지고 있대 사람들이. 뭐. 많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많이 사람들이 느끼는 게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면 위로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보통 이 의지가 사람을 있으니까. 어떻게 극복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힘든 일 있으면 누군가 들어주길 원하고 그런 게 욕구가 있다. 성향에 따라 다르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감정적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우리는 찾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팠어. 아니면 내 기분이 되게 없어졌어.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위로를 해줬어. 그 기분이 좋았어. 쌓였어. 붙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즐거워지고 싶어서 이미 우울해져 있는 상태. 위로를 받는 게 어떤 즐거움이 된 거고 그게 이제 룰이 만들어진 거지 거기서. 맞아. 욕구가 채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아니 그게 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단절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한두 번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 위로받고 끝난다면은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계속 내 눈앞에 문제가 있어. 근데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고역이야. 처음 한두 번이지 위로도 3번, 4번, 5번, 10번 얘는 뭐 이래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위로도 못 받아.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할 만한 그런 시도를 하기도 힘든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위로 받을 만한 상황으로 가는 게. 그리고 대부분 그 위로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감정을 연출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연출한다기보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정도 행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되게 우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우울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뭔가 발전적 생각을 하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틀에 빠지는 거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거기서. 힘들지. 그래서 저런 마인드가 좋지 않아. 신학기술 집중 예약 고객님 계셨어요? 5분 안으로 네, 대화하는 그럴게요. 얼마 안 남았어. 왜 지금 52분인데 8분 남았는데 그러거든. 청소할 시간 필요하다는 거지. 아까 보니까 청소하잖아. 우리는 늦게 들어왔어. 빨리 얘기하자면 결국 이런 반대로 탄력적인 사람들은 그래. 이런 상황이 올 때 결국 이런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안주하잖아. 위로 진행으로 가는 거. 그럼 이 반대 사람들은 결국 되게 흔한 얘기인데 반격한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맞아. 거기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마인드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빅팀 후드 막 이런 거 좀 없애자. 좀 원론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어떻게 그런 거죠. 얘가 이제 정민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이게 막 어떤 사람이 상상을 막 지랄해. 그러면은 그거 그냥 좀 짜증나면 말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새끼 때문에 씨발 못 살겠어가 아니고. 언어를 바꿈으로써 경험을 바꿀 수도 있지. 맞아.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조금 약화시키는 거지. 원래 이거 나 솔직히 1, 2, 3번 밑밥이고 4, 5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네. 4, 5번 내봐봐 1시간 더 연장하라고 얘기했지. 너네가 길었어 되게. 미안하다. 4번 빨리빨리 할까? 되게 뭐랄까 결국 건강한 습관을 키우는 거야. 그치. 중요하지.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준비되기 쉽게 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을 키우는 거. 그래서 뭐 되게 많지 방법은 뭐 운동이 될 수 있고 그래. 실제로 운동은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들한테 되게 요새 많이 처방하는 방법이래. 왜냐면 운동을 함으로써 나오는 뭐 호르몬 문제도 있을 거고 되게 극복하는 사례가 좋은 사례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너무 당연한 게 우울증이란 거는 그러니까 감정 아까 행동이라고 그랬잖아. 우울증은 자기가 우울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우울한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울함의 어떤 신체 상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운동을 하잖아. 그 신체 상태를 죽어도 만들 수 그래, 없어. 맞아. 그러니까 우울함은 일종의 패턴이란 말이야. 자기 습관이 된 거고. 근데 운동을 하면 깨져버리는 거야. 운동하면서 우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우울할 수는 없어. 운동을 좌절할 수는 있는데 우울할 수는 없어. 그래서 습관이 좋은 거는 되게 뭔가 절망적인 게 찾아올 때 내 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그치. 극복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를 막 왔을 때 막 준비하려면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내 기본 베이스를 많이 갖춰놓은 다음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좋은 습관은 뭐 이거 방법이 너무 많아 여러 가지. 그 중에 내가 그냥 하나 꼽으면 운동.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시간 별로 없잖냐? 4번 남았어. 4번까지만 하지 뭐. 5번은 밖에 나가서 알려줘. 영어 표현까지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나가서 이걸 하자.